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는 84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60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위라고 하는 거는요,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위를 영어로 쓰시면 스테이터스라고 표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는 뭐냐면요, 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의 사회교사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 그중에도 이제 장남입니다. 장남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이제 동기회에서는 이제 동기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것들은 다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입니다. 귀속지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결정되어 있는 지위를 이제 귀속지위라고 하는데요. 이 귀속지위라고 하는 것은 딸, 장남, 천민, 양반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지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들인데, 이제 장남의 지위 같은 경우가 여기 귀속지위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는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위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취 지위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사회교사하는 남편, 동기의 부회장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취 지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남편하고 이제 어머니, 아내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귀속지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 성취지입니다. 예. 남편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자신의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얻어내는 것이고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자, 그다음 중요도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천민, 양반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했었죠.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정근대 사회에서는 귀속지위에 해당하는 신분이 중요했지만, 이제 근대 이후에서부터는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에 의한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잘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역할과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볼 텐데요. 뭐야, 같은 내용 아니야? 라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로 요거 두 가지를 헷갈려서 계속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꼭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영어로 써서 정리를 해보면 롤이에요. 롤. 여러분들 다 아는 롤. 즉, 그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위 유형이라 그러는데요. 과거에 선생님네 6차 교육 과정 때 이걸 아예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예 역할 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할 기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위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아들로서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하는데, 와 같이 뭐뭐 해야 하는데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러면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표현을 하면 역할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같은 표현이고요.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롤플레잉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 RPG 게임만 유행하더라고요. 뭐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기는 한데요. 그 부여된 역할이 뭔지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역할에 맞는 역할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했다, 하지 못했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학생으로서, 그럼 학생이라는 지위에 맞게, 여기 아까 우리 학생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이라는 지위에 맞는 역할은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 열심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열심히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죠. 뭐 시험 성적이 좋아지던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던가, 뭐 물질적, 정신적인 이런 보상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역할에 따르면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도 잘 나와야 되는데, 학교도 땡땡이 치고 가끔 술도 한 잔 마셔주고 담배도 한 대 펴주고 이러게 되면은 어때요? 혼나죠. 네.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든 선생님으로부터 혼을 하든,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졸게 되는 선생님한테 이제 꾸중을 듣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행동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뭐 했느냐, 뭐뭐 하지 못했느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선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 역할에 대한 제재라는 표현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네, 틀린 겁니다. 실제로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겁니다. 요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할에 대한 보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역할 행동, 역할 수행에 따라서 실제로 한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받든지 제재를 받든지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 세 번째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지닌 지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역할들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현상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라는 지위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사라는 지위가 있어요.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줄 의무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혼 서약식 때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다, 사랑하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자, 교사로서는 저는 이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침에 조회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아침에 좀 아파요. 그래서 나 좀 병원 좀 데려가줘 라고 하는데 난 선생님이니까 나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해서 동시에 지금 나한테 여러 가지 지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충되는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할 갈등의 종류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할 긴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위가 하나예요. 지위가 하나. 하나의 지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역할이 기대될 때 나타나는 역할인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잖아요. 교사한테 요구되는 게 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함을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상하게 학생들을 대해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해야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지금 하나인데요. 둘 이상의 역할이 기대될 때 지금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례에 보면 회장이니까 담임교사의 뜻을 따라야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그부대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데 가끔 이제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역할 긴장이라 하고요.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상충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남편과 교사로서의 지위가 있었고 그에 따른 역할들이 지금 충돌될 때 나타나는 갈등 이런 것들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최근에는 어때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좀 다원화되고 있죠. 굉장히 여러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집단이 구성이 되었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역할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뭘 우선순위로 할지 먼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역할 갈등에 처한 개인의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역할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좀 공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45페이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역할 모순과 긴장 읽어보시고요. 자, 즉 개인적 가치관 확립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확립을 통해서 역할 갈등을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사회적 격리 도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격리 도구 어떤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제복 같은 거예요. 제복. 경찰이 제복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제복 착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아는 친구가 음주단속으로 걸렸게 되면 친구로서의 지위와 경찰로서의 지위가 막 상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경찰로서의 행동을 먼저 해라 라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일 경우에는 담배 피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교복이나 아니면 군복이나 아니면 뭐 경찰관 제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 모두 다 공통점이 유니폼이잖아요. 유니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유니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이제 뭉치는 그런 개념이고요. 폼은 이제 형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형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면 사회적 격리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할 갈등의 사례 좀 챙겨두시기 바라고,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요 갈등이 아니라 이 개인적 고민인 사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학생이기 때문에 진로 고민 당연한 거죠. 나 어디 가지? 어느 과를 갈까? 그냥 뭐 단순히 선택하면 나 아침 점심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 선택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역할 갈등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거 역할 갈등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요거 역할 갈등이 아닌 사례들 꼭꼭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지금 역할 갈등을 할 때 혹시 또 해결을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온라인상에서 애들이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역할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역할 행동을 했어요. 했다면 이때는 역할 갈등이 끝난 거예요. 즉 역할 행동을 실제로 했다면 역할 갈등이 이미 끝난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이전에 일어나는 거다? 행동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이거 하지 저거 하지, 이거 해야 할까 저거 해야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고요. 그 기획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스스로 확인하기와 활동 내용, 그 빌리 엘리엇의 갈등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